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소비자들의 재정 전망이 보다 밝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 결과 지난달 6월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다 자신 있어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이 자동차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글로벌 공급망 안정으로 생산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구매욕이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재정 전망을 보다 밝게 생각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정보 사이트 이 월렛허브의 지난달 6월 조사 결과 그처럼 나타났습니다. 네. 월렛허브는 매달 소비자들에게 10가지 기준을 물어서 조사를 해서 그를 바탕으로 한 경제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10가지 기준 가운데는 자신의 재정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또 구매 계획, 그리고 고용 기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6월 월렛허브 경제 지수가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월렛허브 경제 지수는 1년 전인 2022년 6월보다 18%나 상승했습니다. 작년 6월엔 월렛허브 소비자 지수가 2.46이었는데 1년 만에 2.91까지 뛰었습니다. 한 달 전인 5월 지수 2.82보다도 역시 올라간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제 지수의 기본이 되는 10가지를 바탕으로 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들은 자신의 현 재정 상황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가 네. 작년보다 11% 이상, 11.2%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꽤 많이 이제 높게 평가를 하면서 낙관하는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또 다른 질문 하나가 현재 돈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것도 알아봤는데요. 네. 이 스트레스 정도는 10.6%, 거의 11%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 현 상황이 좋다고 느껴서인지 앞으로 전망도 아주 좋게 관측을 했네요. 네, 6개월 뒤에 재정 상황은 어떨까? 이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대답이 12.1%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재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줄을 이뤘는데요. 우선 6개월 안에 일자리를 갖는 데 대한 자신감도 2.5% 소폭이긴 하지만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4.3%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0가지 기준 중에 소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향후 6개월 안에 커다란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물어본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5.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에선 향후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는 응답 1년 전보다 6.5% 더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를 6개월 이내 산다는 대답은 8.7% 더 많아졌고요. 그렇게 확실히 강한 소비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나 보네요. 네. 이런 강한 소비 심리가 드러난 가운데 빚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향후 6개월 안에 빚 수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늘어났습니다. 9.2% 더 많은 응답률이 빚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 고용 기회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 비율 1년 전보다 10%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에 관한 기준의 답변은 감소를 했고 나머지는 재정이나 소비에 관한 심리를 묻는 그런 질문 답변은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월렛허브의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심리가 전보다 확연하게 눈에 띄게 강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된 거예요? 월렛허브는 이에 관해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IT 업계에서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강한 고용 시장 지속되고 있고요. 또 최고점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점, 이게 소비 심리를 개선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자동차 시장에 관한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이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에서 많게는 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탓에 올해 미국 신차 판매가 저조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의 상황이어서 이번에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미국의 그 새차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정확하게 1,390만 대 정도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미국의 신차 판매량은 1,700만 대에 달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엔 1,390만 대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급감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수급난 이렇게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했고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커진 게 신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 판매가 좀 늘어났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면서 아무래도 이 업체들의 생산까지 함께 안정화됐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미국 내 자동차 딜러들이 보유한 재고 차량을 보면 그런데요. 190만 대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보다는 못 미치는 수치이긴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엔 자동차 딜러들의 평균 재고 물량이 350만 대였으니까요. 네. 그래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면 52%나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런 생산 안정에 따른 딜러들의 재고차 증가에 더해서 또 소비자들의 구매욕이 증가한 점 역시 판매를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는데요. 코로나19 기간엔 불투명한 경제 전망 탓에 사실 신차 구매 많이 미뤄왔었는데 이런 개인 소비자들 그리고 법인 소비자들까지 이제는 지갑을 열고 신차를 사기 시작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억눌렸던 소비가 좀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요소입니까? 또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 높은 금리가 그런데요. 네. 시장 정보업체인 컥스 오토모티브는 올해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상반기에는 이게 늘어났지만 네네. 하반기에는 신차에 대한 수요가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들려오는 모든 수치라든지 발표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좋은 수치들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수치들을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느낌은 이 수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이게 돈을 내고 나올 때 보면은 야 이건 너무 올랐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모든 건 다 좋기만 하다 그러니 말이죠. 나만 지금 엄살을 피우고 있나? 맞아요. 나만 힘든 건가? 나만 이런 힘든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저희 집도 외식을 큰 폭으로 줄였어요. 거의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네. 나가면 100불, 200불이 나가니까 네. 네, 집에서 해먹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네. 참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이 수치들을 다 믿어도 되는 건지 저만 가난해지고 있네요. 참 이거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